아프리카에는 길이 되기 어려운 땅이 있습니다. 거대한 사하라 사막 얘기입니다. 낙타 덕분에 사하라 사막에도 나름의 무역로가 만들어질 수 있었지만 유럽인들에게 사하라 남쪽 땅은 육로로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죠. 결국 유럽인들은 바다를 통해 아프리카에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막이 끝나고 강이 흐르는 가장 가까운 땅, 세네갈이 아프리카 개척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네갈 한가운데 요상한 모양의 나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감비아인데요. 나라 모양이 꼭 지렁이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요상한 모양의 영토를 가진 국가, 프랑스 식민지의 중앙을 가로지른 영국 식민지, 쿤타킨테의 땅 감비아로 떠납니다. 1977년 소설 원작의 드라마 뿌리가 화제를 뿌립니다. 아프리카 감비아에 살던 17세 소년이 노예 사냥꾼에게 붙잡혀 미국 농장에 팔려가는 이야기인데요. 주인공 이름이 쿤타 킨테입니다. 감비아에는 서구 열강들의 노예 무역을 상징하는 섬이 있습니다. 노예 무역의 역사적 유적지로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데요. 쿤타 킨테 섬입니다. 제국주의의 시대, 이 쿤타킨테 섬을 차지한 나라가 노예 무역을 주도했는데요. 그 시작은 마젤란의 나라 포르투갈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은 유럽 역사에서 변방이었습니다. 유럽 대륙의 서쪽 끝에 자리한 지정학적 이유 때문이었죠. 동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좁은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야만 했는데요. 레콩키스타가 완성되는 1492년까지 지브롤터 해협은 술탄국인 모로코의 영토였습니다. 1437년 항해 왕으로 명성을 떨친 포르투갈의 엔히크 왕자는 무역로 확보를 위해 모로코의 탕헤르를 공격하는데요. 처참하게 패배한 뒤 낙향합니다. 그런데 그의 낙향은 인류 문명사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동쪽 바다 진출에 실패한 그가 항해사들을 모아 서쪽 바다로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포르투갈에 탐험대는 주인 없는 대서양을 종횡무진 누비고 다니는데요. 이들이 절대 가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모로코 남쪽 해안의 보자도르 곳. 당시 항해사들은 보자도르 곳 남쪽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는데요. 바다에 괴물이 산다, 낭떠러지가 있다, 뜨거운 태양에 타 죽는다 등 섬뜩한 미신들이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사계절 내내 북동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암초가 많아 수많은 배들이 난파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항해사들은 이곳을 바다의 끝이라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에니크 왕자는 항해사 질 이아네스에게 배와 선원을 주고 공포의 바다 보자도르 남쪽 항해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질 이아네스는 1434년 보자도르 남쪽 바다 항해에 성공하죠. 보자도르가 바다의 끝이 아님을 확인하자 포르투갈 탐험대는 조금씩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보자도르 남쪽 240km 지점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바다를 통해 사하라를 넘어선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세네갈에 닿기 전 포르투갈 탐험대는 세네갈 서쪽의 섬들 카보 베르데 제도를 먼저 발견하고 그곳에 정착했는데요. 이곳의 정착민들이 애니크 왕자에게 엄청난 정보를 전해줍니다. 세네갈 땅에서 대량의 금이 나왔다는 정보였습니다. 애니크 왕자는 사실 확인을 위해 배를 보냈고 1455년 감비아 강을 발견합니다. 포르투갈인들은 1년간 감비아 강을 오르내리며 원주민들과 접촉하는데요. 선원 한 명이 열병으로 사망하자 강 하구의 섬에 그를 묻어줍니다. 그 선원의 이름은 앤드류였고 동료를 기리는 의미로 이 섬을 세인트 앤드류 섬이라고 이름짓죠. 포르투갈에게 감비아일 때는 말 그대로 노다지였습니다. 소문대로 대량의 금이 발견되었고 사헬 초원지대를 지나는 무역로가 이미 오래전부터 만들어져 있었죠. 감비아의 어원이 포르투갈어로 무역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부분은 흑인 노예 무역입니다. 포르투갈은 흑인 노예를 대서양의 섬들로 보내 노동력을 확보했죠. 대서양 삼강 무역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580년 스페인 펠리페 2세가 포르투갈의 왕좌를 빼앗자 많은 포르투갈인들이 영국으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금싸라기 땅 감비아 이야기가 영국으로 흘러들어가죠.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에게 포르투갈이 숨겨놓은 비밀 무역과 부의 강이라는 보고가 올라갑니다. 당시 포르투갈은 왕위 계승 분쟁이 치열했는데요. 스페인의 펠리페 2세에게 패배한 안토니오 1세는 대서양의 아조레스 군도로 쫓겨나 망명 정부를 세웁니다. 막강한 스페인에 맞서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죠. 안토니오 1세는 엘리자베스 1세에게 세네갈 강과 감비아 강의 독점 무역권을 매각합니다. 영국 선박들은 부푼 꿈을 안고 돈이 넘쳐난다는 감비아 강에 도착하는데요. 헛된 꿈이었습니다. 먼저 자리 잡은 포르투갈 정착민들은 쫓겨난 국왕의 결정을 거부했죠. 1618년에는 강을 오르던 영국 원정대가 포르투갈인들에게 학살당합니다. 결국 영국은 돈만 날리고 감비아 강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죠.
17세기 감비아강 일대에서는 식민 제국주의가 치열하게 맞붙습니다. 포르투갈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텼고 영국은 매입한 무역권을 행사하기 위해 포르투갈을 힘으로 압박했죠. 소문을 들은 프랑스도 감비아강 정착에 나서는데요. 전염병이 퍼져 정착민들이 몰살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강대국들의 감비아 쟁탈전이 불을 뿜으려고 하는데 어이없게도 감비아의 패권은 발트의 작은 공국이 차지합니다. 크룰란트 젬갈렌 공국인데요. 현재 라트비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나라는 폴란드 속국 정도 되는 작은 나라였는데요. 전 세계에서 딱 두 곳의 식민화에만 집중합니다. 토바고와 이곳 감비아였죠. 크룰란트 젬갈렌 공국의 공작 야코프 케틀러는 1651년 여러 원주민 족장들과 접촉해서 세인트 앤드류 섬을 양도받는데요. 크룰란트 공작은 이 섬에 요새를 짓고 감비아강 통행료를 받기로 합니다. 대서양에서 감비아강으로 들어서는 초입, 강의 중앙에 자리한 세인트 앤드류 섬은 요새로서 최적의 입지였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건설한 야코프 요새를 오래 지키지 못합니다. 본토에서 스웨덴과 전쟁이 벌어졌고 전쟁에서 패배하며 돈이 떨어졌죠. 크룰란트 공작은 이 섬을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에 팔아버립니다. 네덜란드가 행운을 거머쥘 뻔한 순간인데요. 자리도 잡기 전에 해적선이 섬을 점령하고 약탈합니다. 이 해적선은 스웨덴의 지원을 받고 있었죠. 해적의 공격에 네덜란드는 세인트 앤드류 섬을 포기하고 맙니다. 1660년 금을 포기하지 못한 영국 해군이 다시 감비아강에 진출합니다. 요크 공작인 제임스와 루퍼트 왕자가 원정대를 이끌었는데요. 1661년 주인이 모호해진 세인트 앤드류 섬을 차지하고 섬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인 제임스 섬으로 바꿉니다. 네덜란드가 내가 돈 주고 산 섬이라며 군대를 보냈지만 패배하고 말죠. 이후 감비아의 무역권은 영국 회사인 로열 아프리칸 컴퍼니가 차지합니다. 이들의 주요 수출품은 흑인 노예였습니다. 노예 사냥꾼들이 잡아온 수많은 흑인들을 카리브해로 미국 남부로 팔아넘기며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었죠. 노예 무역으로 부를 누릴 수 있었던 영국인들은 감비아강을 따라 올라가며 정착지들을 하나둘 늘려갑니다. 그렇게 감비아강 일대에는 세네감비아라는 영국 식민지가 만들어졌죠. 이대로 영국의 땅이 될 것 같았던 감비아. 하지만 프랑스가 급부상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전성기로 향해 가는 프랑스가 5번이나 섬을 함락시켰고요. 서아프리카 일대를 무섭게 집어삼키면서 세네감비아에서 영국을 내쫓는 데 성공합니다. 19세기가 되면서 국제정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1807년 영국 의회가 아프리카 노예무역 폐지법을 통과시키고요. 1814년 나폴레옹의 프랑스가 패망하며 파리 조약이 체결됩니다. 프랑스에 의해 세네감비아 식민 지배는 포기했지만 감비아강 일대의 정착지에는 여전히 영국인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세계 최강대국이 된 영국은 영국인들의 정착지를 묶어 마음 편하게 재식민지화를 추진합니다. 강 주변에 거주하는 원주민 부족들을 편입시키면서 강변으로만 영토를 확보하는데요. 영국인들의 강변 정착지만을 연결하며 식민지를 만들다 보니 영토 모양이 이렇게 지렁이처럼 꾸불꾸불해진 겁니다. 노예무역을 폐지한 영국이 감비아강 재식민화에 성공하면서 미국인들에게도 불똥이 튀는데요. 감비아강 무역을 통해 흑인 노예를 수급했던 미국인들은 영국의 노예무역 금지에 반발하며 충돌을 빚기도 했죠. 2011년 세인트 앤드류 섬 또는 제임스 섬은 감비아식 이름인 쿤타킨테 섬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비극, 아프리카 노예무역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길과 바다의 이야기, 도로시였습니다.